자, 이번에 이제 할 거는 그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 상에서 중요한 디렉토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건데, 아까 좀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좀 설명을 했죠. 루트 밑에 홈이라는 거는 사용자 홈 디렉토리, 이제 bin이라는 거는 바이너리의 약자인데, 이제 실행 파일들, 중요한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거고, USR 밑에 b는 여기 없는 다른 명령어들, 그리고 sbin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 시스템 명령어, 그러니까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위한 명령어들. 그다음에 이제 부트라는 거는 그 리눅스 커널 부팅해야 되는 리눅스 커널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ETC는 이제 설정 파일들, var는 이제 variable 사이즈, 그러니까 로그 파일이나 가변적인 파일들, 이메일 같은 거나 프린터 출력할 때 그 정보 프린트 스풀, 바 밑에 스풀이라는 게 그 프린트 할 때 그 프린트 출력하기 전에 좀 버프가 필요하죠. 그 디렉토리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루트 밑에 리브도 있고 USR 밑에 리브가 있어요. 우리 C 언어에서 사용되는 스탠다드 리브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SR 밑에 리브 밑에 X11이라고 있는데, 이 X11이 그러니까 유닉스 계열의 그러니까 유닉스나 리눅스나 이런 그 유닉스 계열의 그 윈도우 시스템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X 윈도우라 그래요. 그 X 윈도우라 그러고 이제 그 X11이라 그러는데, 이걸 기반으로 윈도우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윈도우까지 만들어 갖고 우리 화면에 보이는 거는 그 데스크탑이라 그러죠. 우리 이제 그 실제로 보는 거는 이 데스크탑인데, 이 데스크탑은 다 X11 윈도우 위에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스크탑은 지금 보면 우리 우분투에 있는 그 유니티 데스크탑이나 그 이제 유니티나 또는 그놈 데스크탑이나 또는 KDE 데스크탑 여러 종류가 있죠. 이렇게 그 리눅스 밴드마다 이제 나름대로 자기만의 데스크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윈도우 유닉스 계열의 그 윈도우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 X11 윈도우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USR 밑에 include가 우리 그 C 언어 같은데 그 스탠다드 io.h 이런 거 예를 들면 std io.h 이런 것들 여기 요 디렉토리에 다 들어 있고, 요거는 이제 리눅스 소스 코드. 그 소스 코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헤더 파일만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설치해 놓은 요 리눅스에서는 그 헤더만 들어있습니다. 리눅스 헤더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소스 그 리눅스 커널에 소스가 다 들어있으면은 커널을 컴파일해서 커널을 직접 고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헤더만 들어있으면은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커널 헤더를 이제 인클루드 하거나 할 때 이제 여기를 참조해야 되니까 그 커널 프로그래밍 할 때 그 헤더 파일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헤더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유저 로컬, TC 스케일 이런 것들. 유저 로컬은 이제 또 우리가 USR 일종의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 같은 거 설치할 때 여기다 설치합니다. 그리고 ETC 스케일이라는 거는 이제 해볼 점 프로파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샘플을 가지고 있어요. 점 배시 RC 이런 그 기본
쉘 스크립트 같은 것들에 대한 샘플. 그리고 디바이스는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파일 형태로 매핑해 놓은 거고, 프로그는 프로세서 정보입니다.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프로세서 정보인데, 이런 것들은 다 실제 파일이 아니고 가상 파일이죠. 그 유닉스나 리눅스의 특징은 모든 리소스는 다 파일로 매핑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디바이스라든지 또는 프로세서 정보도 다 파일로 액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루트 밑에 프로그라는 거는 이제 런닝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뭐 CPU, 메모리 이런 정보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디바이스 밑에 파일은 그야말로 이제 그 하드웨어 디바이스니까 직접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는지. TTY 같은 거는 터미널이죠. 터미널. 우리 그 모니터 같은 거. 그런 것들도 파일로 보이게 해놓은 거고. 여기도 이제 CPU 정보도 여기 들어있네요. 메모리 정도도 들어있고. DVD, CD-롬, PCI 버스. 모든 하드웨어 정보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다 파일로 해서 이 파일을 읽어보면은 그런 하드웨어 정보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있고. 그리고 실제로 SSD나 SD, AB, A 이렇게 나오는 게 SSD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디스크는 HD로 표시가 되는데 지금 여기가 하드디스크 HD 표시는 안 보이네요. 그리고 요 SD가 있어갖고 이걸로 다 지금 통일해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드웨어 리소스는 이제 디바이스 밑에 매핑이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프로세서 또는 CPU 메모리는 이제 요쪽을 또 보이고 요쪽을 또 보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롭도 한번 볼까요? LX 해갖고 이렇게 지금 이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이제 여기 보면 프로세서 번호가 쭉 있어요. 지금 파랗게 보이는 게 프로세서 번호인데 여기 LS 해갖고 파랗게 보인다는 건 각 프로세서별로 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갖고 그 디렉토리 형태로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LS 해갖고 예를 들면 아까 1번 프로세서 같으면은 1번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이렇게 지금 허가 거부한 것도 있네요. 커미션이 없어갖고 이제 지금 몇 개는 안 보이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수도 해갖고 보면 수도 명령어로 보면 보입니다. 각종 이런 정보들이 있어갖고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요 일본 프로세서에 대한 각종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보면은 프로세서 정보뿐만 아니라 이런 뭐 DMA나 드라이버 정보, TTY 정보 이걸 통해서도 각종 리소스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 뭐 버스, PCI 버스에 대한 정보, 여기에서 메모리 인포메이션, CPU, 그리고 CPU 정보는 어디 있지? 뭐 CPU 인포, 뭐 이런 정보들이 다 보입니다. 자, 이제 프로세서.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 배울 때 이 프로세서라는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교재 3장에서도 이제 자세히 다루게 될 텐데,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프로그램마다 어떤 리소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행 중인 프로그램인데 그 리소스를 포함해서 이제 그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 쉘에서 프로세스 정보를 보는 거는 PS라는 명령어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서 저도 한번 해보면은 PS 해보면은 지금 배시라는 쉘이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PS 명령어를 쳤으니까 이것도 요 순간 실행이 됐겠죠. 그래서 보면 PS를 보여주고 있고 그 프로세스 ID가 이렇게 나타나고 TTY는 지금 요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연결된 모니터인데 PTS/0라는 지금 제 요 화면이 제가 쓰고 있는 그 모니터 화면이 지금 그 PTS/0라는 이름으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실행 시간인데 지금 뭐 그냥 제로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0.0000 몇 밀리세컨드 정도 돼갖고 아마 실행 시간이 금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냥 PS로 해서 보이는 거는 유저가 호현인 요 터미널 사용자가 지금 실행시킨 것만 보여주는 거고 PS 그것도 요 쉘에서 PS-A 해보면은 이제 모든 정보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PS-A 해갖고 좀 long F 이렇게 하면은 자세히 그 정보를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를 죽이는 거는 이제 뭐 킬 해갖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번 제가 못 죽이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프로세스를 죽이는 거는 이제 킬 해갖고 요래 죽여도 되고 아니면 킬 -9 옵션을 죽여도 돼요. 마이너스 옵션을 안 주면 그냥 아마 -1 옵션이 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가 죽게 되는데 나중에 또 아마 배우게 될 텐데 원래 킬이라는 명령어는 프로세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시그널을 보내는 명령어인데 그 시그널 중에서 이제 여기 1번 시그널 아무것도 안 주면 1번 시그널을 보내게 되고 -9 하면 이제 어떤 프로세스의 9번 시그널을 보내게 되는데 둘 다 이제 해당 프로세스는 이 시그널을 받으면 그냥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죽이는 명령으로 또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 PS 해놓고 너무 길게 쭉 넣으면은 모아 이렇게 버티컬 바 해갖고 이제 파이프 적용이니까 파이프 해갖고 모아 하게 되면은 한 화면에 씩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세스도 나중에 우리가 교재 3장에서 배우게 될 텐데 이제 프로세스가 또 다른 프로세스를 만들고 막 이래 하다 보면 프로세스 간에 페런트 차일드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프로세스 트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프로세스 트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게 PS 트리라는 명령어입니다. 지금 PS 트리 보면은 이게 이제 쫙 복잡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보여요. 사실 이것보다 글쎄 저는 이것보다는 그냥 PS 마이너스 이제 EF 해놓으면은 그 시스템 프로세스만 쫙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기 쉽게 여기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유저 아이디가 뭐고 이 프로세스 아이디가 있고 이 프로세스의 페런트 프로세스 아이디가 있어갖고 이걸 보면은 그 프로세스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도 어느 프로세서가 누구 자식인지 뭐 부모가 누군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몬 프로세서라고, 이, 이제 데몬이라는 거는 그 윈도우 같은 거 일종의 그 서비스예요. 서비스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프로세서를 우리가 이제 데몬 프로세서라 그래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리눅스 커널에서 실행 중인 그 프로세서로 이제 이렇게 이닛, 옛날에는 요 이닛 프로세서가 프로세서 1번 프로세서인데, 이게 최근에는 시스템 D 프로세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커널 스페드, 여기 보면은 프로세서 번호가 여기 1번, 여기 2번, 그러고는 이제 뭐 또 딴 것들은 그에 맞게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래서 PS-EF 해보면 이제 좀 전에 제가 해봤죠. 그 프로세서 아이디 1번은 그 이니 프로세서인데, 이게 좀, 아니 내가 키웠더니 좀 잘렸네. 이건 좀 더 자세히 보이죠. 아이고, 한 화면씩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1번 프로세서가 이닛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닛으로 보이네요. 이닛으로 보이는데, 아까 이게 PS3로 해서 보면은, 이것도, 요거는 좀, 여기 보면 제일 1번 프로세서 여기서는 시스템 D라고 나오죠.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패런트 차일드 관계가 쭉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데몬 프로세서라는 거는 어쨌든 항상 백그라운드로 항상 실행 중인 걸 우리가 데몬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쭉 명령어를 한번 기본적인 명령어를 쭉 살펴봤습니다. 리눅스에서. 자, 그러면 이제 리눅스에서 이 명령어라는 게 뭐냐? 사실은 명령어마다 그 빈 밑에, 기본적인 명령어는 루트 밑에 빈 밑에 이렇게 실행 파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명령어라는 거는 그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들의 각각이다. 그래서 그 리눅스에서는 모든 명령어가 다 이렇게 명령어가 다 이렇게 실행 파일 형태로 다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 명령어가 실행될 때마다 그 쉘 상에서, 터미널 상에서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서 실행이 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모든 명령어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면 change 디렉토리 같은 거 이제 예외가 있는데, 빌트인 커맨드라고 해서 이제 change 디렉토리 같은 거 이런 거는 따로 실행 파일이 없고 그 쉘 안에 그냥 포함이 되어 있어요. 쉘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change 디렉토리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ls 해갖고 빈 밑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빈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카피라는 이제 그 카피라는 명령어도 여기 있고, 그죠? 배시라는 쉘 자체도 여기에 있고, 우리가 봤던 지금 이제 무버 명령어도, 그리고 무버 명령어도 여기 있고, 글자가 이제 또 잘 안 보이나요? 좀 또 키웁시다, 화면을. UF로. ls 밑에
자, 몇 가지 명령어들 이제 확 지나가 버렸네. 몇 가지 이런 명령어들이 보면 mkdir 이런 것도 있었죠. cat 뭐 지금까지 보면은 다 change 아까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change mode, change group, change on 그리고 link, ln 명령어, 뭐 less 명령어, more rm 명령어, rmdir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배웠던 명령어들이 다 이렇게 보면은 그 실행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잘 살펴보면은 cd 명령은 없어요. change directory. 자, 그래서 그게 그 change directory는 이제 요 배시 안에 요즘 쉘이 실행되고 있죠. 요 쉘, 요 배시라는 쉘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제 왜 그렇게 하나 하면은 change directory라는 거는 뭡니까? working directory를 변경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pwd 하면 현재 워킹 디렉터리 여기죠. 이거는 사실은 그 요 pwd라는 현재 워킹 디렉터리는 이 쉘이 가지고 있는 환경 변수예요. 현재 그래서 요 환경 변수를 이제 cd 하게 되면은 요 프린트 워킹 디렉터리라는 환경 변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쉘이 가지고 있는 환경 변수를 바꿔주는 거는 프로세스를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거기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환경 변수를 바꾸는 이런 것들은 아예 쉘에 빌트인 형태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윈도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윈도우에서 Alt 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윈도우에서 Alt 탭 하게 되면은 그 윈도우에서도 이제 태스크라 그러죠. 태스크 전환을 할 수 있는데 그 리눅스도 똑같이 돼갖고 리눅스에서 윈도우 탭을 누르면 리눅스에서 탭이 전환이 되고 그래서 윈도우에서 Alt 탭으로 눌러야 제가 PPT로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커맨드가 다 이제 바이너리 파일인데 실행 파일인데 예외적으로 빌트인 커맨드는 예외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MS-DOS 그죠? MS-DOS라는 게 우리 지금 명령창이죠. 그러니까 MS-DOS라는 게 아까 열어놨던 바로 못 가네. 명령 프롬프트 그죠? 이 명령 프롬프트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만들기 전에는 이걸 이제 DOS라고 했죠. 이 운영체제를 그냥 이때는 이제 그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그죠? 로 이제 이렇게 명령어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PC도 그 윈도우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MS-DOS 형태로 다 명령을 쳐서 했어요. 그냥. 자, 여기는 이제 command.com이라는 게 있어요. C 드라이브에 어딘가 있을 텐데 change directory 해갖고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이제 LS가 아니라 이건 DIR입니다. 그러면 C 드라이브 어딘가에 제가 좀 지금 갑자기 찾으니까 못 찾겠는데 여기에 command.com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명령어는 그 command.com 안에 여기는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는 command.com이라는 파일 안에 기본 명령어가 다 들어있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외에 명령어들은 윈도우에서는 실행 파일은 뭐 .exe 형태로 끝나죠. 뭐 x.exe 실행 파일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를 이제 명령을 쳐주면 실행되고 막 그래 이제 윈도우는 그렇게 돼 있는데 리눅스는 어쨌든 기본 명령어도 이제 다 이렇게 실행 파일 형태로 되어 있어요. 도스에서는 이제 기본 명령은 여기 들어있는데. 자, 그리고 이런 명령어를 이제 실행시키려면 패스라는 게 이제 지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패스라는 것도 리눅스에서는 환경 변수입니다.
리눅스에서 환경 변수 같은 경우는 쉘상에서 이렇게 달러로 시작해서 이렇게 환경 변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환경 변수 값을 보려면은 echo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패스 안에 있는 명령어들이 이제 우리가 쉘에서 실행하면은 바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 패스, 이제 그러면 내가 뭔가 명령어를 하나 만들어 갖고, 그 명령어에 대한 실행 파일이 어떤 디렉토리에 있으면은, 그거를 패스에 추가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엑스포트라는 요 명령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쉘 계열을 쓰기 때문에 요 명령을 쓰면 되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리눅스의 쉘이 되게 종류가 많죠. 그 중에 이제 C 쉘 계열은 이런 명령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지금 본 쉘 계열을 쓰기 때문에 이런 명령으로 이렇게 패스를 추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명령어는 이제 예를 들어 ls 명령어, 이 명령어가 어디에 패스상에 어디에 있지 알고 싶으면 위치라는 명령어를 써봐도 됩니다. 자, 이런 건 뭐, 요 엑스포트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큰 파일 같은 거 하죠. 아까 저기 보면 큰 파일 같은 거 해놓고 나면 여기 이제 실행 파일이 생기죠. 그럼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하려면 현재 디렉토리 밑에 이제 이렇게 exchange 이렇게 해갖고 실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막 실행되는데 작년에 짜는 건데 어쨌든 자 그런데 이제 귀찮다 이거죠. 그냥 현재 디렉토리 자체를 패스에 넣어버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echo 지금 현재 패스가 뭔지를 한번 그럼 현재 디렉토리는 라는 건 없죠 여기에. OS 밑에 테스트 이런 게 없잖아 그죠 패스 상에. 그러면 이제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실행 파일도 명령어 형태로 넣고 싶다 이러면은 엑스포트 명령을 써갖고 엑스포트 해갖고 원래 있던 패스에다가 그다음에 콜론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 그다음에 점 이제 이거를 넣어주면은 그래서 패스를 해보면은 요 마지막에 이제 점이 하나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요 exchange를 점 슬래시로 할 필요 없이 그냥 명령어 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실행이 돼요. 편하게 할 수 있죠. 보통 그때 우리가 그리고 이제 위치 해갖고 exchange 1이라는 명령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현재 디렉토리 밑에 exchange 1이 있다. 제가 이제 홈 디렉토리를 옮기고 났어도 위치 해갖고 exchange 1 해보면은 이때는 없네요. 점이라는 게 현재 패스가 이제 현재 디렉토리에서 그러네요. 지금은 현재 디렉토리를 옮겨버렸으니까 이 명령을 찾을 수가 없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해당 명령어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위치라는 거를 명령어를 써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명령어들은 이렇게 실행시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키게. 그죠? 그래야 내가 이제 터미널은 내가 계속 이제 작업을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백그라운드로 그런데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내가 이 터미널을 사용할 수가 없죠. 이때는 그냥 명령어 실행시키고 나는 다른 작업하고 싶을 때, 이제 그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킨다. 백그라운드 에시큐션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명령어 마지막에 %라는 요 기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걸 포그라운드로 다시 갖고 오고 싶으면은
이제 요 백그라운드 작업의 잡 넘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세서 번호를 이용할 수도 있고 FG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해놨더니 계속 돌고 안 끝나더라. 그래서 이거 좀 죽여버리고 싶다 할 때는 kill 명령을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이라고 해서 그 명령어 사용법이 이제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이럴 때는 이제 그 설명서를 좀 보고 싶겠죠. 그 명령어에 대한 설명을 그때는 그 매뉴얼 페이지를 화면에 보여주는 게 이제 man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ls 명령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좀 알고 싶다면 man ls. 근데 이 매뉴얼이라는 게 사실은 출력해 놓으면 하나의 책이죠. 그러면 이 매뉴얼이 섹션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man 해갖고 아무것도 안 주면은 섹션 1번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1번이 뭐냐면은 유저 커맨더, 명령어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죠. 뭐 시스템 콜 사용법이나 API 사용법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는 이제 시스템 콜은 섹션 2, 라이브러리, API는 섹션 3, 뭐 쭉쭉쭉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까 지게 우리 요 부교재에 보면은 앞에 잠깐 나왔었는데 매뉴얼이라고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앞에. 한참 앞에 있었나? 어딘가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맨 해보면 여기 갖고 요 매뉴얼 페이지가 여기 이렇게 그 섹션 3에서는 라이브러리, 섹션 4, 5, 6 뭐 이렇게 해갖고 7까지, 9까지 되어 있나 보네. 9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눅스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굳이 책을 꺼낼 필요 없이 이 매뉴얼 명령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네요. 그리고 이제 Alt 탭이라는 게 좀 전에 제가 많이 사용했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면 그 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윈도우에서도 Alt 탭 쓸 수 있듯이 리눅스에서도 Alt 탭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 버전 확인하려면은 명령어로 uname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 아까 가상 파일 그 시스템이 있었죠. 가상 파일에 그 프롬 밑에 버전이라는 파일을 캣으로 하는 그 파일을 읽어보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 컴퓨터에 깔려 있는 거는 -a 해보면은 우분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뭐야? 우분투 1804인데 1804라는 게 그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분투 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커널 버전이 이제 요겁니다. 커널 버전만 따로 보고 싶으면 -R 하면 이제 커널 버전만 보여요. 그러니까 리눅스 커널 4.15고 우분투 버전은 이제 이렇게 여기 우분투 SNP 뭐 이렇게 돼 있네요. 1804라는 게 안 보이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Alt 탭으로 이렇게 하면 리눅스상에서 아까 잠깐 봤었죠. 지금 4개가 이렇게 실행 중이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참 시간이 좀 녹화하는데 많이 걸리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리눅스 커맨드 사용법 첫 번째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준비해 놓은 거는 리눅스 커맨드 사용법 PPT로 3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 언제 다 설명할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리눅스 커맨드 2는 이제 관리자 모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커맨드 같은 건데, 뭐 사용자 추가하거나 사용자 삭제하거나 아니면 이제 파일 시스템 같은 거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설치하거나 이런 거. 우리가 sudo 해갖고 뭐 apt get install 뭐 이런 거 앞에서 우리 리눅스 설치할 때 막 그런 거 했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관리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PPT에서는 에디터나 VI 이런 에디터 사용법하고 그 다음에 GCC 컴파일하고 메이커 사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강의 리눅스 커맨드 첫 번째 강의 장시간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